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체크해보면서 이슈앤 전략 출발해보도록 할 텐데요. 2월에만 1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보유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하지만 그중에서도 금융주와 조선주는 사들였는데요. 이 두 업종의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양대 축이죠. 외국인 투자가들과 개인 투자가들. 이 두 투자 주체의 매매 동향만 파악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내실 걸로 봅니다. 지난 1월 달과 2월 달 초반에 개인 투자가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매도한 가운데에서도 역으로 매수한 업종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금융과 조선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 금융업종과 조선업종 뭐 공통점 못 느끼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 업종 다 실적이 금년에 기대가 된다.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 두 번째는 최근에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김밥 어떻습니까? 김밥이요. 김하고 밥만 좀 제대로 좋은 김하고 좋은 밥만 있으면 이거 웬만하면 맛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주식시장의 본질이 뭡니까? 기업이 돈을 벌면 그걸 분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좋은 업종을 찾는 건 주식 성공의 가장 첩경이다, 중요한 길이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5 업종을 금년에 강조 드리는데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금융, 방산, 반자, 조금방 요 5 업종이 금년에 2025년도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도 그 업종에서 선택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 보죠. 문제는 조정인데 조선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조정을 보였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조정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금융업종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금융업종은 KB금융 예를 들까요? 직전 고점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저점 얼마입니까? 8만 원입니다. 즉 고점 대비해서 20%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월가에서 말하는 10%를 조정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KB금융과 신한지주 이런 은행업종은 조정을 충분히 보였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네. 반대로 조선업종, 제가 조선업종을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고점 대비 몇 % 조정 보인 걸로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됩니다. 이제 요 며칠 흔들렸지만 사실은 조선업종은 작년에 워낙이 주가 상승이 커서 아직도 조정을 더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런 판단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융업종이나 조선업종이 둘 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각각 10%씩 가지고 계신 건 굉장히 좋다. 문제는 지금 금융업종을 저가 매수 들어가는 건 저는 찬성이지만 조선업종을 최근에 조정 보이니까 이제 사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비싼 가격에 팔았는데 벌써 600원이나 떨어졌는데 사야지.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왜? 매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는 적정한 매매가 한 달에 몇 번인데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워런 버핏이나 이런 대투자가들 보면요. 절대로 단기 매매 안 하십니다. 우리 시청자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조정은 일단 고점 대비 10% 선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 호전이 좀 기대되는 금융주, 조선주 각각 10%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전략을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주가 100만 원 황제주를 앞두고 있는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양식품이 어제 92만 원에 도달하면서 장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평가의 이유로 3월 재개를 앞둔 이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이 삼양식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투자에 유의해야 될 포인트 김선영 대표께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뭐 공매도 얘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공매도 그때 중지 재개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사실 뭐 그때 공매도가 중지가 되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 시장 난리 날 것처럼 다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특히 증권사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어차피 공매도도 증권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만든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뭐 거의 그런 거에 뭐 쏠릴 필요 없다. 그냥 놔두셔도 공매도 중지돼도 알아서 시장 잘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분위기 괜찮았죠. 뭐 물론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흔들리겠지만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어떤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제외하고 본다 하더라도 삼양식품 주가가 너무 잘 달렸기 때문에 좀 쉼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정은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정을 오히려 좀 기회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그건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당 100만 원 거의 근처 다가섰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경기 침체 얘기 되게 많이 나왔을 때 제가 어떤 말씀드렸었냐면은 이런 식품 관련주들 분명히 이런 경기 침체를 핑계로 원자재 값 상승을 핑계로 가격 올린다. 근데 그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얘들은 절대 안 내릴 거다. 안 내릴 거다. 근데 그 이후에 제품을 하나를 팔아도 더 많이 남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이런 기업들이 좋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제 효과가 들어간 거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는 정말 스타 제품 때문에 예.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을 보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재작년 2023년 기준으로 이제 133%가 급증했고요. 3,442억 원. 저도 조금 놀랐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3천억을 돌파했네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이익률 역시 12.4%에서 19.9%.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올랐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삼양식품 해외 매출 전체 비중이 이제 전체 매출 대비해서 77%. 해외 비중이 좀 굉장히 높게 설정되고 있다는 부분이 좋은 것 같고 일단 요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이제 작년에 월마트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제 코스트코에 살짝 깔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밀양 2공장이 지금 계속 이제 5월달에 완공이 되고 7월달부터 아마 생산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생산이 좀 더 늘면은 오히려 더 이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이 관세나 이런 걸 푸시를 할 때 왜냐하면 미국 아니라 공장 지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SPC 그룹 같은 거 말씀드릴 때 거기도 좀 빵이 필요하고 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 짓는 거 되게 좋다. 근데 사실 라면도 솔직히 이게 다 밀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미국 공장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삼양식품은 지금 일단 미국 공장 생각이 없어요. 중국의 공장을 짓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아마 좀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인건비 나가는 게 낫나 봤는데 오히려 라면 같은 경우는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중국 내에 좀 설치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생산 캐파를 더 늘리고 이제 비용을 줄이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핑계로 뭐 또 미국이 삼양식품이 또 미국의 공장이 없기 때문에 좀 푸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 순이익도 많이 늘었고 관세를 조금 얻어맞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돈을 더 벌 수는 있지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사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타겟팅하는 제일 큰 이유가 안보거든요. 물론 뭐 라면 같은 데 독을 탈 이유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안보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어떤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양식품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은 뭐 단기간 내 눌림 뭐 충분히 그게 없다 하더라도 사실 저는 단기간 내 눌림은 좀 필요한 시점이라 보기 때문에 일단 투자는 계속 이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라면 하면 신라면, 농심이 좀 더 익숙한 느낌이기도 한데 그렇죠. 1등주 하면 농심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 1등주 자리가 바뀔까요? 일단 해외 매출 비중이 늘었고 근데 이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중국이 높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한 25%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뒤를 미국이 22% 정도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의 치중이 좀 돼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성장세 자체가 미국에서 빠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성장을 했냐라고 하면 이제 불닭볶음면 이 효과로 올라갔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비중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이 스타 제품 하나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더 매출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순위가 바뀔 수 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삼양식품 라면 하나 말고 나머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까지 같이 좀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 뭐 박빙의 어떤 순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른 기업들도 어느 정도 스타 제품을 만들어서 또 잘 파냐 이것 따라 달라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대표님께서 삼양식품과 관련해서는 조정은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앞서 남인호 소장님께서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실적이 잘 찍히는 기업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를 해줬는데 이와도 좀 결을 같이 하는 기업이 바로 삼양식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료 업종에서 황제주가 탄생하면 2014년 오뚜기 이후 거의 10년 만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체크포인트 유의하면서 상승세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A항공 경영권 분쟁 관련 소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손호그룹이 TA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대 주주 예림당이 지분을 매각하는 형태로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면서 시간을 거래서 TA항공도 그렇고요. TA홀딩스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구체적인 진행 상황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TA항공의 지분 구조가 이제 기존의 TA홀딩스 외 17인이죠. 여기에 이제 에린당이 이제 TA홀딩스 지분을 한 39%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30% 지분이고, 그리고 소노 인터내셔널 이제 지주사죠. 이제 대명 소노 시즌의 지주사입니다. 이게 포함해서 대략 한 26%, 지분 차이가 한 3%에서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년도에 고려아연 이제 경영권 분쟁과 이제 비슷해서 이제 주가에 대한 향방이 조금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월달에 이제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가 이제 TA항공의 이제 경영진 교체나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제 내용 증명서를 이제 보내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경영권 확보에 대한 이제 논쟁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사회 선임 9명에 대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주가도 뭐 TA항공이나 뭐 예림당이나 대명 소노 시즌이 그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2배 이상 가까이 이제 올라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이제 취하했죠. 이제 취하게 되면서 물론 시장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예림당이 지분을 매각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는 나왔고, 물론 이제 공시는 일단은 뭐 1개월 이내 뭐 재공시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일단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분위기가 조금 마무리 이제 국면으로 가지 않았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려아연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물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글로벌 1위 아연 제련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를 이제 부각시켜 주는 측면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TA항공은 물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기업 결합을 통해서 장거리 운항권을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는 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매크로 지표상 사실 항공 업황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이제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세론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하지만 보통 이 정도 얘기 나오면은 기자들은 사실상 방향성이 잡힌 걸로 보고 빠르게 추가 수직 잡으려고 움직이거든요. 소위 물먹을 것을 만회하는 뉴스라든가 소식들, 발제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관련 소식 업데이트 되는 대로 한국경제TV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4월부터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월요일 어제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약세를 보였죠. 현대차 3% 넘게 빠지면서 20만 원 선까지 깨졌었는데요. 가격 메리트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매수에 나서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지가 관건입니다. 김영재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신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인 기간이 좀 지난 이후에 매수하시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보는데, 올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제 한 5.8% 하락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코스피가 이제 8% 상승한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매우 저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급적으로도 살펴봐도 지금 외국인이 올해만 지금 7,800억 원을 순매도 했는데 이것이 이제 1조 8,800억 원을 순매도한 삼성전자 이후로 2위를 기록 중인데, 근데 이제 시가총액을 대비해서 이 순매도 금액을 좀 계산해 보면 지금 1.9%를 순매도한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 30위 안에 드는 종목 중에서는 매도율 1위를 기록해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부진은 사실 뭐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후보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시기가 거의 시작되는 시기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트럼프 관련한 어떤 부정적 재료들을 이미 많은 부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의 악재들이 많이 반영되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악재는 또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련 관세를 4월 초에 부과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면서 다시 또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관련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4월 초까지는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하셔서 걱정이 많은 구간이 네. 이제 앞으로 좀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렇게 주가 흐름이 이제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4월 2일 이전에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협상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좀 일부라도 해소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4월 이전이라도 어떤 뭐 그런 악재를 해소할 수 있는 만한 좀 소식이 들다면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는 다른 경쟁사와는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이제 미국 판매한 것 중에서 캐나다, 멕시코 생산 비중이 0.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 뭐 혼다가 지금 거의 4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상당히 적은 수준이고 결국 이제 그쪽 나라에서 25% 관세가 적용된다면 경쟁사 대비 반사 이익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근데 이제 현재 이제 무관세인 승용차의 미국 판매는 이제 무관세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항 트럭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현재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관세 25% 수준이 만일 승용차에도 적용된다 그러면 사실 뭐 경쟁사와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미국산 자동차에도 높은 그런 부품 가격 인상 등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런 고율의 관세를 아주 오랫동안 지속하지는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아직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도 올해 이제 상반기에 기대 가능한 투자 재료들이 현대차는 좀 존재한다는 점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올해 팰리세이드 미국 출시 그리고 2분기에도 이제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팰리세이드를 출시함에 따라서 사실 미국 시장에서 대형 SUV 같은 경우는 특히 하이브리드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점진적으로 잠식할 수 있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밸류에이션상 지금 PER 4.3배로 절대로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따라서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4월 이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날 경우에는 매수 관점에서 오히려, 접근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주가는 늦어도 재료가 노출되는 4월 이후에는 확실한 반등으로 진입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월 이후 반등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5거래일째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도 빨간불 켜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장 발행된 증권가 리포트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은 상향 보고서가 많이 발행됐습니다. 양자암호통신이 5G와 6G의 투자를 이끌 거라는 분석 속에 솔리드의 목표가 상향됐고요. SFA 반도체에 대해서는 바닥을 지나는 중이나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편 대신증권은 LIG 넥스원에 대해 결국 담아야 할 종목이라며 목표가 33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반면에 CS윈드에 대한 리포트 대거 발행된 가운데 올해 상고 하저의 흐름이 예상된다며 6만 8천 원의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리포트부터 함께 체크해보시죠. KE 버노바, 미국의 에너지 장비 기업인 GE 버노바의 한국 버전이라는 뜻인 걸까요?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 속에 6개월 만에 170%나 오른 GE 버노바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큰 폭의 주가 성장이 가능할 거라는 하나증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목표가를 32%나 상향 조정하면서 원자력 밸류체인의 재평가 그리고 가스터빈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부각된다고 설명했고요. 장기적으로 실적 증명은 필요하겠지만 북미의 전력 수요는 증가 중인 점 다시 한번 짚어냈습니다. 다음은 삼양식품 보고서입니다.
삼양식품이 어제 장 초반에 90만 원 선을 터치했죠. 황제주 등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 또 앞서 언급된 공매도 재개 우려 속에서 투자 고민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리포트 제목으로 그 물음에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더 오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삼양식품의 목표가를 92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고마진 국가향 수출 위주의 경영 전략이 효율적이고 6월에 밀양 2공장이 가동된다면 그 이후로 성장세는 더 빨라질 거라고 짚어냈습니다. 올해는 매출이 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800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음식료 업종 내 최선호주 유지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확실하게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은 목표가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인 2차 전지주 업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SK이노베이션 등 그동안 좀 소외됐던 2차 전지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남인호 소장님, 2차 전지주 드디어 추세적인 상승에 신호탄을 쏜 걸까요? 네, 정말 참 애증의 업종이죠. 그렇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가들에게 꿈을 실어줬던 2차 전지. 정말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파란색 자동차만 파란색 간판에 그것만 봐도 참 즐거웠었는데 그런 2차 전지 업종이 자그마치 2년 동안 적게 떨어진 건 반토막, 많이 떨어진 것은 거의 60%, 70%가 급락을 했죠. 그런데 어제 시장도 좋았습니다만 특히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등은 매우 눈여겨볼 만한 요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워낙 많이 떨어졌다. 즉 낙폭 과대하고 또 P&T 장비업체죠. P&T가 예상보다 월등히 좋은 실적, 작년 대비해서 110%라는 그런 영업이익을 발표하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 거죠. 그럼 이건 뭐야? 2차 전지 이제 바닥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표출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저희 아들, 딸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거 지금 공개합니다.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업 가치는 100만 원인데 주가가 50만 원이다. 그럼 우리는 50만 원의 투자 가치를 보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가 주가의 반영 여부인데 여러분 2차 전지가 나쁜 악재 많다는 거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다 압니다 이제는. 그런데 한번 주가 반영도를 볼까요? LG엔솔 대장주죠. 60만 원짜리가 이번 저점 30만 원이었습니다. 삼성 SDI 80만 원짜리가 지난번 저점 21만 원, 4분의 1 토막이 됐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도 30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내려갔죠.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고점 대비해서 전부 다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난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2차 전지 사도 되느냐?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럽니까? 저점은 나왔을지 몰라도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을 가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현대차에서 2차 전지 내장하겠다 이런 그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실한 모멘텀을 찾는 그런 길 기다린다는 면에서 여러분들 계좌에서 약 10% 정도는 2차 전지에 편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2차 전지주가 잘 가려면 사실 다른 테마로 자금이 안 쏠려야 될 텐데 네. 우리 시간 오늘 장중에 이 테슬라 AI 그록3 발표와 같은 다른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는 게 투자 심리에서 변수가 될지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장 2차 전지주 흐름도 잘 살펴봐야겠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상향 흐름 계속되고 있는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줄었습니다. 그래도 1조 원 넘었죠. 지난해 수주액은 7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10조 넘길 거다 이런 야심찬 계획도 내놨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이런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선영 대표님? 일단은 뭐 원전주 볼 때마다 좀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예.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잘하는 어떤
이제 원천 기술에 가까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전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약간 휘청했었잖아요. 정부적으로 이제 밀어주지 않다가 다시 이제 밀어주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트렌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 세계가 이제 AI 열풍이 불면서 전력 소비가 증가하면서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원전 관련주로 갈 수밖에 없고 미국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우리 회사 옆에다가 SMR을 짓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어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SMR 즉 소형 원전 쪽에 대장주입니다. 근데 일단 요번에 좀 아쉬운 건 뭐였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기업들이 어쨌든 매출은 무조건 늘리려고 노력하거든요. 0.1%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 7.7% 감소했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좀 살펴보니까 자회사들 쪽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자회사가 장사를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조차도 커버링을 해야 돼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것조차도 커버링하고 어쨌든 매출은 0.1%라도 좀 올리는 게 맞는데 매출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일단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영업이익이 30.6% 감소했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뭐 제가 여러 가지 업종을 말씀드리면서 회사의 지금 상황이 깨지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앞으로의 이 방향을 제시하는 그림을 제시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일단 뭐 앵커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수주 계획이 10조 7천억을 작년보다 이제 한 30% 정도 증가 수치를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할 거더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이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를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까지 못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줄다리기를 했었죠. 근데 결국 줄다리기 한 이유도 뭐냐면 이제 어쨌든 둘이 결론은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라고 결론 나왔어요. 같이 협업하자라고 나왔는데 채권전 사태 계기로.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게 돈이 될 거 알고 서로 이제 뭔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서로 기싸움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네. 이게 끝났고 각자 이제 뭔가 우리 너 이 정도 먹고 우리 이 정도 먹고 이게 끝났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는 펼쳐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0조 7천억 원 어떻게 세팅됐나 보니까 일단 원전 관련 포함해가지고 이제 원전 분야에 4조 9천억 원, 가스 수소 분야에 3조 4천억 원, 그리고 신재생 쪽에 1조 원, 그리고 이제 일반 건설과 주단조 1조 4천억 정도 세팅돼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어떤 실적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히 밸런스가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의미 있는 게 향후 3개년 계획인데 기존에 7천억이었었던 이제 이 계획을 1조 3천억으로 2배 가까이 확대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 기업이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더 이제 목표치를 올리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데 어쨌든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I 붐이고 AI 관련주로 원전 관련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증권가에서도 실적 이후에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만큼 올해는 수주 랠리를 이어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장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서 로봇 섹터 가지고 오셨는데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주목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네, 어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민간 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뭐 CATL 대표도 와 있었고 알리바바, 바이두도 있었는데 그래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유니트리 이제 로보틱스 대표가 와 있었죠. 예. 그만큼 이제 중국도 사실 올해 로봇 산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해이고 물론 이제 실제로 로봇 관련 애너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훨씬 더 미국보다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유니텍이나 샤오미나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양상 능력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이제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제 휴머노이드 온라인에서 이제 발족을 추진했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나 이제 AI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리고 제조품까지 결국에는 2030년까지 국산 화율을 80% 올리겠다는 이제 흐름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뭐 미국은 뭐 테슬라가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최대 주주 지분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새로운 흐름도 나오긴 했었지만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SK도 마찬가지고 이제 포스코, 하나 그리고 현대도 이제 본격적으로 뭐 IPO를 하든지 투자를 좀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타자가 이제 유일 로보틱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K 쪽이죠. 뭐 최태원 회장이 예전에 이제 CES도 얘기를 해왔다시피 특히 어제 유일하게 로봇 섹터 중에서 유일 로보틱스가 10% 이상 올랐었는데 작년에 이사회 구성 중에서 4명이 SK온입니다. SK온은 이제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지분을 13%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청라로 사옥 이전을 하게 되는데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연간 매출이 3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라 사옥 이전을 하는데 캐파 자체가 2천억에서 3천억까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캐파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이 회사의 SK 쪽으로 이제 비중이 굉장히 쏠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다음 타자가 유일 로보틱스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까지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영재 이사와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개최해서 사내 이사, 사회 이사 선임과 관련 내용을 논의한 뒤 다음 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인데요. 이사회에서는 반도체 전문가를 여러 명 배치해 본격적인 경쟁력 회복을 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사회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속한 서부장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 에너지 3법 중 해상폭력 특별법이 국회 산자의 소위를 통과했는데 앞서 어제 그 전력망 황축법과 고준위 방패장법은 장중에 통과해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 확대를 유도한 만큼 오늘은 폭력 관련주 단기 흐름도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법은 통과가 안 됐고요. 예.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아스테라시스가 대량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메타의 그 프리오 AI사 인수 논의 모멘텀 지속 등의 창투사 테마가 좀 상승했는데 관련해서 DSC 인베스트먼트 상한가, 엑스페리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어제 이제 TA 항공이 하한가를 기록해서 오늘 정규장에서도 좀 영향이 있을 가능성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에는 머스크의 XAI가 그록 3를 공개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개장을 한 가운데 발표가 되는 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물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그 그록스 AI가 네. 이제 오후 1시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 우리 흐름에 AI주들 있을까?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장에 궁금한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네, 물론 최근에 이제 어제도 이제 소켄도 관련 얘기가 나왔었고 그만큼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윈도우 PC 자체가 이제 AI PC 시장으로 이제 바뀐다고 해봤을 때는 물론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모델이 한 18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있는 포함이고 당연히 테슬라 이제 이 XAI의 이제 그로스 3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향후에 오히려 이 모델 자체가 전장 산업에 좀 저는 접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더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솔트룩스나 아니면은 최근에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법률이나 의료 쪽에 대한 AI 쪽에 대한 특화된 전문 서비스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